자, 다음은 이 용산 참사 쪽에서 그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김석기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석기. 새누리당 쪽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쪽. 저는 그 자유한국당 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이명박 때 자원투자 잘못해가지고 국민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준 사람, 이렇게 정부에 잘 보이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과잉 진압을 해서 국민을 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원으로 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 승진하고 이래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출세해서 자리를 잡은 확률이 정확하게 몇 %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을 싫어합니다. 피해주고 출세하고 이런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3.1 운동을 3.1 만세혁명 또는 3.1 혁명 이렇게 부르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3.1 만세혁명 이후에 바뀐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 이후에 정부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꿉니다. 제도를 바꾼단 말이죠. 3.1 만세혁명도 제도를 바꿨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촛불혁명도 제도를 바꿨죠. 그러니까 동학혁명, 그다음에 동학혁명이나 3.1 만세혁명이나 촛불혁명이나 같은 개념인 거죠. 그 이후에 제도가 바뀌게 되니까, 또는 정권이 바뀐다거나. 자, 3.1 만세혁명은 정권이 바뀌진 않았는데 이제 촉발된 게 고종의 독살설이죠. 근데 독살이 된 걸로 이제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보면은 총독부가 한일 합병이 양국의 협의로 된 것이다라는 문서에 사인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을 했고, 그것 때문에 독살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고 해서 이제 3.1 만세혁명까지 가게 된 거죠. 동학농민혁명에 관해서도 고종 황제는 동학교도도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진압하는 걸 거부했답니다. 근데 결국 진압 당했죠. 고종 황제의 뜻이 아닌 거예요. 뭐 일본군의 뜻이든지 또는 청나라의 뜻이든지 그랬던 거로 봐야 됩니다. 또는 이제 매국노들의 뜻이었죠. 얼마나 많이 잔인하게 죽었습니까? 그 기관총으로 학살당했죠, 많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총알이 아깝다고 불태워 죽이고 그랬어요. 이 장흥 석대들 전투 이후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꽃갈처럼 지푸를 씌우고 불을 태워서 그러니까 화염에 질식사하게 만들죠. 숨도 막히고 뜨겁고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동학군들을.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물론 힘이 없었고 그 당시에 정부의 뜻이 아니었다, 고종 황제의 뜻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알고 있다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제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동물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책과 함께 화산 3,000호 축제를 계속해야 되느냐, 이거 너무 지나친 집단 학살 살생이다, 이런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못해요. 왜냐면은 그 미늘 있죠. 미늘이 있는 그걸 뽑을 때 찢어지잖아요. 그 물고기 그게. 그리고 그 찢어 놓은 다음에 또 살려주고 이러더라고. 근데 미늘이 없는, 그러니까 예전에 왜 강태공은 일자로 낚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지 않았을까. 물고기가 꽉 물어야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주 그 과도한 욕심을 가진 물고기가 아니면 낚시가 안 되는 거죠. 일자 낚싯바늘이었을 경우. 근데 이렇게 굵은 거라 할지라도 미늘이 없으면은 자기가 원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는, 느슨하죠. 한번 물면 못 놓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런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가짜 플라잉 낚시라고 그러죠. 가짜 미끼로 던져서 가짜인데 진짜로 착각하는 물고기가 물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살짝 그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있는 낚시질 같아요. 거기까지, 플라잉 낚시까지.
그런데 이제 산천어 축제로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뭐 어느 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음, 근데 대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리고 맛 때문에 뭔가를, 음식을 이렇게 탐한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배부르게 만들지 말자. 아,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배고파서 지금 물고기, 그리고 내가 생선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서 생선에 있는 영양분이 내가 너무 땡긴다. 그럴 경우에 뭐 사서 먹는다거나 또는 낚시해서 먹는다거나 거기까지는 찬성이고 이렇게 대규모 낚시 취미 그다음에 사냥 취미 이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그리고 그런 거 잘 할 수 없고요. 어, 그래서 낚시터에 안 갑니다. 저는 아예 안 가고 기다리는 것도 좀 제 체질도 아니고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어, 블록체인은 지속적으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은 휴머니즘 유토피아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발달을 할 겁니다. 어떤 광물질이 우리나라에 수입됐을 때 거기에 어떤 블록체인 방식의 태그를 달거든요. 그래서 그 광물질이 또는 그 커피가 아동 노동 착취로 생산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기술도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누가 어디 가서 돈을 얼마나 썼고 누구 통장에서 누구 통장으로 돈이 지나갔다 이것을 다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도 블록체인이지만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이고 암호화폐라는 것은 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누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이제 실험실의 쥐처럼 또는 실험실의 청개구리처럼 일정 부분 이제 실험이 끝나고 있고 지금도 뭐 실험 도중이지만 결국에는 저는 기축통화 달러라든가 전 세계 기축통화 몇 가지 있죠. 유로화라든가 기축통화의 암호화폐화가 곧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축통화가 담보가 되는 암호화폐가 이제 진짜 암호화폐죠.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화폐 체제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득을 볼 텐데 그 이득은 주로 기득권들이 보게 되겠죠. 기축통화 관련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개미들이 이득을 보는 그런 암호화폐의 투자 형태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 기득권은 그 쥐인 것을 잘 놀려고 하지 않는다. 왜? 상실의 아픔이 3배가 크기 때문에. 획득의 기쁨보다 상실의 아픔이 3배가 크다. 인간은 두뇌가 편도체가 3대 1로 돼 있다. 이거죠. 75대 25. 그래서 그렇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 상어가족이라는 노래가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지금 비슷한 과정으로 유행을 하고 있다는데, 재밌는 게 이 노래가 미국인지 어딘지에 구전동요라는 거예요. 구전가요. 그것을, 저작권이 끝난 그 노래를 한국인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누가 그것을 다시 리메이크 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린 왕자가 저작권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린 왕자를 재해석하는 책을 이 다음 한 서너 번째 책으로 지금 배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를 다시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림도 아마 제가 그리거나 이제 집사람이 그리거나 해서 저작권이 지난 것을 잘 활용하고 싶은데 그런 거에 우리가 좀 구전 동요라든가 그런 거에 잘 관심을 갖죠. 동요 작가들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외국의 구전 동요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외국에 역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것과 잠시만요. 왔는데요. 그래서 이 상어 가족처럼 한 20년 전,
12년 전에 이거를 리메이크한 사람이 미국인이 한 명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소송을 건 걸로 지금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뭐 좀 물어주면 될 겁니다. 그 엄청나게 좀 배상이라기보다는 좀 위자료 개념 뭐 그 정도로 해주면 될 텐데 어찌되었건 외국에 이렇게 에, 외국의 새로운 생명체라든지 이런 전설되는 문화 같은 거, 구전동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세계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수출하고 할 수가 있지요. 방금 무슨 전화가 왔냐면 이제 부동산 하는 익산 형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지하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에는 곰팡이가 많고 곰팡이는 폐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2년 생활하면서 가슴이 좀 답답한 걸 요즘에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폐활량이 줄어드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의 영향을 내가 받은 것 같다라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무튼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뭐 천에 보증금 1,000만 원에 2, 30만 원짜리 1층 작업실 없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몰래 그 부동산 하는 형한테 전화를 해서 보증금 천에 2, 30만 원짜리 1층 작업실이 6, 70평 되는 게 있느냐? 없죠. 전주 익산에 그런 가격은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 1층 200평 정도면 제가 이 댓글에 달았지만은 약 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를 전라북도권 제 활동 영역 내에서 1층 200평짜리를 전세로 얻는다. 최소 1억은 들어가죠. 그래서 당분간 제가 한 4, 5년간은 지하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길 건너편 이제 5월 달부터 쓰게 될 4월 달부터 뭐 쓰게 될 곳은 이렇게 곰팡이가 많지 않아요. 습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 싸게 얻을 수 있었던 거. 거기에 관련된 전화들이 좀 왔습니다. 이거 좀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바이오 미미크리 이렇게 에, 이렇게 얼룩무늬로 색칠하는 원주민들 있죠. 이게 채채파리, 말파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내려앉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 파리가 이렇게 그래서 얼룩말이 있는 게 얼룩무늬가 있는 게 그 채채파리 때문에 그래요. 흡혈파리. 그래서 이 무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0배 차이가 납니다. 파리가 앉느냐 앉지 않느냐가 동물들한테 배운 지혜죠. 자, 혁신학교가요. 이게 과도기 이거 어쩔 수 없거든요. 혁신학교하고 학력 저하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학교 때문에 집값까지 떨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각 가정에서 각자 자기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자기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처럼 사교육으로 이렇게 가도 답이 안 나오고요. 혁신학교로 보내도 불안합니다. 얘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놀다가 인생 끝나버릴 것만 같은 거예요. 다른 애들은 지금 열심히 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 불안감을 이겨낼 수가 없죠. 정말 그런 의미에서 제 강의는 제 이전에 했던 교육 관련된 뇌과학 관련된 진로와 미래학에 대한 관련된 강의는 정말 좋은 강의예요. 예전 강의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은 꼭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선진 문물을 일본은 받아들였다. 그런데 최근 100년 앞섰다고 한국을 깔본다라고 일본 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일본 학자 마스카와 도시히테 교토 산업대 명예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양심적인 지성을 가진 일본인인 거죠.
그래서 일본 하면은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배은망덕한 놈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배은망덕함이 도가 지나치면은 이거는 어, 천지신명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예로부터 있었어요. 그건 뭐 임진왜란 때도 있었고, 그렇죠.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그렇죠. 배은망덕한 놈들 그렇게 불렀었죠. 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이정동 서울대 교수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쓴.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 전체 답은 아닙니다. 이분은 그 내공을 쌓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고 개개의 기업, 개개의 사람들을 고수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고수가 되기에 적절한 아이들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잘 노는 사람과 그냥 노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결국 잘 노는 사람하고 고수는 같은 개념입니다. 잘 놀아야지 고수가 되고 또 고수는 잘 놀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가지고 논다라는 표현이 있죠. 뭐 축구공을 가지고 노네. 뭐 이렇게. 수학 공식을 가지고 노네. 그죠? 물감하고 붓을 가지고 노네. 잘 노는 개념이 이제 고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재능을 가진 분야에서 잘 놀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분이 얘기한 축적의 시간, 고수를 길러라에 좀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 고수들은 나중에 AI 그리고 인공지능 AGI하고 협업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는 워낙에 고수 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용 현미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암세포를 크게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렌즈를 만들어냅니다. 사람 고수하고 인공지능이 협업을 하는 거죠. 컴퓨터하고. 그래서 다른 신문에 보니까 이 암세포를 크게 3차원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렌즈가 없으면 불가능한데 올림푸스 카메라 회사에서 고수장인들하고 컴퓨터 가공하고 결합을 해서 최고의 렌즈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약 50년간 펼쳐질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는 인재의 시대에 펼쳐질 예고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잘 노는 고수가 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내 옆에 있어도 굳이 나랑 협업할 이유가 없다. 인공지능도 고수를 알아보게 되고 인공지능도 고수를 찾게 되고 인공지능을 가진 회사는 그 고수들을 지속적으로 고액연봉을 줘서라도 뭔가 인공지능의 교육자로서 인공지능의 멘토로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뭐 정규직은 아닐지라도 그런 시대가 앞으로 20년, 30년, 길게는 50년 정도 계속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정말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것을 하게 되고 인간은 뭔가를 생산적으로 잘 노는 게 아니라 이제 비생산적으로 잘 노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5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 과도기에 있어서 우리가 5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와 5차 산업혁명의 과도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딜레마가 뭐냐면 바로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프라이버시 문제. 그런데 이 프라이버시하고 인공지능의 문제가 뭐냐면은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이중 플레이를 하지 않고 그렇게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의 내공을 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인공지능이 도와주게 돼요. 블록체인도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대중들이 또 도와주게 됩니다. 저도 지금 요즘에 이제 대중 후원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는데요. 소액 3,000원 후원자. 그렇게 다 오픈했을 때, 나 뭐 여차저차 이 지금 곰팡이 많은 지하 화실에서 그림 그리고 있다. 다 오픈하는 거죠. 뭐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실패를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프라이버시가 없었을 때는 대중들이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면서 도와주듯이 인공지능도 똑같이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빅데이터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는 자기가 먼저 그 빅데이터 속에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사회 4차 산업혁명에 갈수록 진정성, 감성, 공감에 있어서의 자기가 현재 적합하게 살고 있는가,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 그 로봇공학의 완성기로 가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거는 참 제가 칼럼에 한번 인용할 만한 이야기인데, 지금 로봇들이 대량 해고를 당하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어설퍼서. 그 사례가 굉장히 좀 재밌어요. 자, 호텔에서 객실 서비스를 해주는 로봇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자꾸 말을 시킨대요. 뭐, 아유, 잠을 자야 되는데 나를 깨워. 왜 그런가 봤더니 갑자기 나를 그 로봇이 깨워가지고 미안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너무 재밌는데 왜 그랬냐 봤더니 코 고는 것을 명령으로 인식한 거예요. 코를 골았는데 얘가 그러니까 무슨 나한테 외국어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로봇이. 그러니까 발음이 왜 저렇게 부정확하지? 코를 골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깨우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그 정확하게 좀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서 코를 골았는데 코 고는 거를 그 말로 인식해가지고 자는 사람을 깨우는 사태가 일어나고 호텔에서는 그리고 뭐 또 하나는 로봇 페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음과 고객의 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지금 그 상황이고 또 일을 더 만드는 내용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 체크인 할 때 투숙객의 여권 복사를 로봇이 또 에러를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사람이 다시 처리하고 이랬네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렇게 로봇이 다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리콜. 로봇 이거 못 쓰겠다. 그래서 로봇을 처음에 사거나 임대했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사태가 지금 이렇게 있고 이런 사태는 계속해서 앞으로 거의 한 15년, 20년간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점차 에러가 없는 로봇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대략 이런 일들이 로봇이 해고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과도기는 한 5년 정도 이내에 거의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비스 로봇을 해고하고 있는 일들이 한겨레 구봉권 사랑고 디지털 기자님이 올렸는데 좀 재미있어서 너무 재밌어서 여기까지 소개했습니다.